여러분, 풍수라는 학문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인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는 우리 전통 풍수학에서 말하는 집을 짓는 이론과 현대 풍수 인테리어를 병행하여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정에 비유를 한 것이라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행복해지는 현대 풍수 인테리어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면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과 다른 여러 가지의 구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면서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현관으로 들어오는 현관 밖, 이곳은 집안의 명예운을 말하는 곳이에요. 또한 명예운을 상징하는 곳, 이곳 거실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현관 입구, 이곳은 성취운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주방인 이곳은 번영운, 그리고 이 집안의 재물운을 말하는 곳은 가장 안쪽인 이곳입니다. 맞습니다. 재물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곳, 즉 현관 입구가 이곳에 있는 것이라면 여기가 돈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네, 가장 안쪽이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성취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에 시험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곳 성취운을 담당하는 영역을 깨끗이 하시고 청소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리도 잘 하셔야겠죠. 네, 바로 현관에서 들어오는 이 입구가 성취운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만나는 이곳에는 그 어떠한 곳도 두지 마시고요. 혹 이곳에 발매트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매일 먼지를 터시고 청소를 꼭 하십시오. 네, 가능한 이곳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잣집에서는 이곳에 신발도 두지 않아요. 모두 신발장 안에 넣어두고 꺼내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신으시는 신발만 두시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꼭 넣으십시오. 그리고 혹 그림을 걸으셔야겠다면 현관문을 열어서 정면에 보이는 이곳에는 그림을 걸지 마시고요. 측면, 이곳 1번 자리에 거시도록 하십시오. 네, 1번이 그림을 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취운에는 그 어떠한 막힘도 없어야 하며 걸림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잘 뚫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번영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들어와 좌측운이 번영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곳이죠. 이곳에는 번영운이 주방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 이 집은 주방에 얼마나 가족들이 자주 모이느냐에 의해서 번영운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취운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며 또한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번영은 위로 성장하는 것이며 마치 불에 타오르듯이 커져가야 하는 거예요. 하여 이곳에 혹 그림을 걸으셔야겠다면 2번 자리에 거시면 딱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 화분이나 화초 이런 것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면의 경우처럼 이렇게 주방과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이것만을 볼 때 이 집은 번영운이 잘 살아나기는 어려운 그런 집일 듯 하네요. 세 번째로 명예운이나 행복운을 말하는 장소, 네,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명예는 항상 내다보는 형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풍수입니다. 네, 반드시 소파를 놓으실 때 주장의 자리는 4번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 사진의 위치는 이곳 5번에, TV나 가전의 위치는 이곳 6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이곳 6번에 소파가 놓이게 되고 이곳 4번이나 5번에 이 자리에 가전이 놓이게 된다면 이 집은 명예를 등지는 가정이라 외부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곳에 화분을 두어야 하겠다면 7번이나 8번 자리에 화분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행복과 명예를 경계하는 이곳에는 소파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만약 그러하다면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 것이나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행복과 단절이 되기에 이 가정에 화목은 찾아오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네, 늘 남편이 집 밖으로 도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돈복을 살리려면 여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항상 집안의 구조를 일정하게 하였습니다. 전통가옥 어딜 가더라도 내당의 위치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이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관리하였죠. 물론 이것을 현대 주택 도면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네, 바로 이곳이에요. 이 좌측의 침실과 이 우측의 침실, 이곳이 이 집안의 재운, 즉 돈복을 상징하는 장소이며 가장 큰 방인 이 방과
다음 이 방은 항상 이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기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집안에 학생이 있다면 이곳 침실에 기거를 해야 하고요. 이곳 침실은 이 자녀들 중에서 가장 맞이가 기거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물론 이 도면에는 이 안방 화장실이 이 방과 이 방의 경계에 있어서 재물적인 부족은 절대로 없는 아주 풍족한 가정의 도면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화장실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장소이며 또 제대로 된 위치에 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각 방마다의 침대 머리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선 꼭 아셔야 할 것, 현대주택은 외풍이 없으므로 절대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항상 예전의 원칙만을 고집하시는데요.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이 풍수 역시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가는 것이며 또한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변화에 의해 계속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네, 하여 현대에는 각 상황에 맞는 풍수 인테리어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앞선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은 무조건 불빛이나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아시고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먼저 이곳 안방의 침대 머리 방향의 위치는 A입니다. 이곳에 머리가 있고 이곳에 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죠. 불빛은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불빛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며 이 사각지대가 바로 이 구조에서는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침실의 침대 머리 방향은 B입니다. 물론 발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방은 침대 머리가 C의 방향에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발은 이쪽 방향에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방은 D가 침대 머리 방향이고 발이 이쪽 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는 침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동일하게 주무셔야 한다는 점 꼭 같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림을 과연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화분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물론 소파의 방향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또 가족 사진은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늘 어려워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림을 걸어야 하는 자리는 1번, 2번, 6번이 되겠죠. 그리고 화분이 놓여야 하는 위치는 분명 7번과 8번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풍수적으로 집안에 가장 좋은 기운이 잘 흘러다니도록 만드는 그 수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의 도면을 통하여 집안의 재물운과 그 외 다른 운들을 살려나가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각 집들이 이 도면과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집 역시 최고의 풍수를 가진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